플랜트 패러독스 이어서 비만 저체중 패턴은 하나다. 보건의학으로 바꾸었을 때 이것은 같은 의미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던 이 여성의, 이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다.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형태로 였다. 이 병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종종 손가락 관절에 아주 작은 혹이 있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은 소염제를 1개 이상 복용했으며 대부분은 프릴로색, 프리바시드, 넥시움과 같은 위산 과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또 항우울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내들은 이렇게 변명하곤 했다. 이런 남편이랑 산다면 누구나 우울증 약을 먹게 될걸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1가지 이상의 약을 먹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의 여성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7가지 약을 먹고 있었다. 이 날씬한 여성들 사이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관절염, 위산 역류, 골다공증, 대장질환, 우울증 등의 질환이 보였고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먹고 있는 패턴을 반복했다. 나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있었을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것 같지 않은가? 정확하다. 통곡물 파스타, 무지방 크림치즈, 통곡물 베이글, 계란 흰자를 이용한 오믈렛을 먹었고 샐러드에도 드레싱을 뿌리지 않고 먹었다.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이 지방을 피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거기에 자신들은 일반적이라고 여기는 가벼운 질환에 대한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었다. 더 건강한 것을 먹을수록 건강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들은 어땠을까? 현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고혈압, 위산 역류,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통증을 경감시키고 잠을 유도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검사 결과 특정 염증 지표와 면역세포 활동성에서도 공통점이 드러났다. 내 환자와 그 배우자들의 면역체계는 총공격 태세였다. 하지만 내가 제안한 시기를 따르고 특정 가정용품과 개인 위생용품을 집에서 없애도록 하자. 이들은 자가 치유력을 회복했다. 곧 소문이 퍼졌다.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여성들이 퉁퉁한 남편 없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성의 대다수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그들은 비슷한 불편을 토로했다. 다른 의사들은 호르몬 장애, 우울증, 불안 등 여성 특유의 문제를 답을 던져주었다. 모호한 진단을 받은 그들은 온갖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살집은 그대로였고 비참한 기분을 맛봤다. 나는 마른 환자들에게 내린 것과 같은 식이 처방으로 그들도 고쳐 놓았다. 비만하거나 약이었거나 같이 해결했다, 그 말인데요.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면역체계 질환을 가진 다른 환자들이 찾아왔다. 나는 그들을 치료하고 곧 해결사로 알려졌다.
그 다음에는 3, 4기 암 환자들도 찾아왔다. 당신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겠지만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과 암 환자들도 이전 환자들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브렌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으로 상태가 호전되었다. 예, 이런 방법이 성과를 내었군요. 염증의 원인을 캐다. 나는 환자들이 보이는 다양한 패턴들로부터 렉틴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을까? 30여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우리가 가진 건강상의 문제가 실은 아주 작은 것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일 때는 특히 더욱 그랬다. 토니의 이야기이다. 그는 빼어난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에너지가 충만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을 브렉시테리언, 채식주의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육류나 생선도 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칭했다. 그는 내 원칙을 완벽하게 따랐다.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곡물과 유사 곡물, 감자, 기타 전부는 물론 콩과 식물을 식단에서 배제했다. 그는 과일과 씨가 있는 채소의 섭취도 극적으로 줄였다. 생선, 조개류, 어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마카다미아의 섭취를 늘렸다. 예, 저탄고지 식사의 내용이죠. 자, 토니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직후에 체력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는 백반증을 가지고 있었다. 백반증은 색소가 없는 피부 상태를 말하는데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라는 피부 세포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병이다. 멜라닌 세포는 수정된 신경세포로 베아 단계에서 우리의 피부로 이동한다. 백반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 신경세포가 죽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가 면역 과정이 문제인 것으로 의심된다. 자가 면역 과정은 신체 면역 체계가 혼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세포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다. 토니의 경우 면역 체계가 멜라닌 세포를 침략군으로 오인하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피부에는 색소가 없이 얼룩덜룩한 부분이 생겼다. 나는 의사로서 오랜 세월을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나 스스로 어떤 일이 닥쳐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토니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단 몇 주 만에 피부 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백반이 사라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수천 년 전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신체의 자가 치유력, 그는 이것을 녹색 생명력이라고 불렀다. 그는 환자의 자가 치유력을 방해하는 힘을 밝히는 것이 의사의 일이라고 믿었다. 토니의 새로운 식습관이 신체의 복구 능력을 방해하고 있던 걸림돌을 치운 것이 분명했다. 프로그램에 있는 무엇 혹은 그가 배제한 어떤 음식이 토니의 몸에서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는 일을 중단한 것일까? 나는 외력이 제거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렇다면 외력은 무엇이었을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이나 보충제가 항염증성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을 완화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찾고 있던 것은 염증의 실제적인 원인이었다. 즉, 토니 몸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힌 것은 식이요법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식이요법은 이런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만든 식이요법은 염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했고 그런 원인들이 사라지자 토니의 신체는 어떤 항염증성 화합물 없이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별것 아닌 듯한 이 발견은 인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꿀 것이다. 염증이 토니에게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염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나는 토니의 멜라닌 세포 안에 염증이 있었던 이유가 면역체계가 멜라닌 세포를 렉틴과 혼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토니의 면역체계가
그의 멜라닌 세포를 공격했던 것은 멜라닌 세포가 렉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기 때문이다. 나의 식이요법으로 렉틴이 제거되자 염증의 원인도 제거된 것이다. 패턴 매칭.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만난 여성 환자들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자. 그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식습관 패턴이 있었다. 혈액 검사, 트리글리세리드와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비롯된 이들 패턴은 식품 선택에서 발견되었다. 매번 누구에게나 내가 예측한 패턴이 나타났다. 그 패턴은 제철 식품의 이용에 좌우되었고, 몸이 여름 동안 다가올 겨울을 위해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가 될지,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지방을 태우는 모드가 될지 여부를 결정했다. 식품, 심지어 식품의 단맛은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우리 세포에게 소통시켰고, 우린 그에 따라 살을 찌우거나 혹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지방 형태의 열량을 태우는 식으로 반응했다. 패턴 매칭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하는 열쇠다. 나는 정교한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패턴 매칭과 그들이 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일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 부정적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면역체계 스캐너의 작동. 면역체계는 상당한 단순한 스캐닝, 다시 말해서 검색 체계를 이용해서 패턴을 찾고 맞춘다. 1장에서 렉틴이 당신의 면역체를 속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략을 논의하면서 이 체계에 대해서 언급했다. 기억을 되살리자면 이 스캐너들을 톨 유사 수용체, 즉 TLR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들을 아주 작은 레이더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간과 동물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막에서 발견된다. 바이러스든 렉틴이든 세포벽이든 모든 단백질은 특유의 바코드를 가지고 있다. 체내와 면역체계의 백혈구에 있는 TLR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움직인다. 이질적인 침략군, 주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가진 패턴을 찾는 것이다. TLR은 마트 계산대의 스캐너가 당신이 구입한 제품에 있는 바코드를 읽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내에 단백질이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세포의 바코드를 스캔해서 읽어낸다. TLR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확인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결정한다. 해당 단백질을 저항 없이 통과시킬지, 공습 경보를 발령해서 당신의 신체와 면역체계에 침략이 있다는 것을 알릴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컴퓨터의 USB 포트와 같이 행동하는 다른 종류의 수용체를 생각해보자. 들어오는 호르몬, 효소, 사이토카인을 말 그대로 스캔해서 그 호르몬과 효소가 세포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수용체를 말이다.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라고 불리는 이 두 번째 유형의 수용체는 모든 세포에게서 우주 증거장에 있는 것과 유사한 도킹 포트의 역할을 한다. 들어오는 우주 왕복선이 화물이나 정보를 내려면 우주선의 도킹 메커니즘이 우주 정거장의 메커니즘과 일치해야 한다. 아이폰 7을 충전하려면 그와 호환되는 플러그가 있어야만 충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호르몬이나 효소가 수용체에 맞아야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면역체계가 하는 일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진단해서 이질적인 단백질 패턴이라고 인식된 존재를 만날 때마다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이후에 면역체계는 이질적인 단백질 패턴에 대한 지식을 몸의 다른 부분들과 공유해서 이후에는 보다 쉽게 병력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한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독감 바이러스의 겉면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팔에 주입하면 당신의 면역체계는 이 단백질을 보고 그 바코드를 읽어 적으로 판단한 뒤 공격한다. 그리고 면역체계는 백혈구와 면역신호 단백질에서 영구적으로 독감 단백질 바코드에 주의를 기울이는 스캐너를 만든다. 이후에 진짜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당신의 몸은 바로 공격 태세에 돌입한다.
TLR 스캐너는 신체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면 결국은 마치 스마트 폭탄처럼 이질적인 단백질을 공격한다. 그 결과로 독감 바이러스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독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것을 스캐너해서 TLR가 스캐너해서 적군으로 혹은 아군으로 선별을 해서 공격할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몸이 면역을 가지느냐 아니면 당하느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